신라 김씨왕족은 어디서 왔을까요? 신라는 사만실의 지난 12국 중의 하나인 사로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육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사로국이 기원전 1세기 중엽 박혁거세의 등장과 함께 국가를 이루어 점차 주변 정치 집단들을 복속시키며 발전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박혁거세의 건국 이후 신라는 박석, 김씨 등 이른바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건국 시조인 박혁거세를 비롯하여 석탈의 김할지 등이 삼성의 시조로 신라가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탈 김할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신화가 전합니다. 김할지는 석탈의 왕 때 대보이직에 있었으며 태자로 책봉되었으나 왕위에는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고, 김씨 왕가의 시조 신하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김씨 최초로 왕이 된 미추왕 때였습니다. 내용은 신라 탈해왕 때 대보호공이 밤에 월성서리를 가다가 크고 밝은 빛이 시림 속에서 비치는 것을 보았다. 자줏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뻗쳐 있고 나뭇가지에는 빛이 나는 황금괴가 걸려 있었다. 나무 밑에서는 흰 닭이 울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숲으로 가서 금괴를 열었더니 한 사내 아이가 나왔다. 그 아이를 안고 대궐로 돌아오니 새와 짐승들이 서로 따르면서 기뻐하며 뛰놀고 춤을 추었다. 소아를 의미하는 알지로 아이의 이름을 짓고 금괴에서 나왔다 하여 김씨를 성으로 삼았다. 탈해왕은 길이를 가려 그를 태자로 책봉했지만 그는 파사왕에게 양위하였다. 후에 김할지의 칠대손 미추가 왕위에 올랐다. 신라의 김씨는 이 김할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김할지의 그런데 태종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대왕 능비에는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밀에는 투후 대천지윤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투후는 후한 때 김일제라는 사람입니다. 한무제가 김씨성을 하사한 소 김철씨 집안이라는 겁니다. 한서에는 김일제는 흉록의 휴도왕의 왕자로 한나라에 공을 세워 투 땅의 제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투 김일제가 왜 머나먼 신라, 경주, 삼국을 통일한 문무대왕의 비에 나오는 걸까요? 미스테리합니다. 경주, 투후, 제천지윤이 7대를 전하여 하였다. 그 다음에 15대조 성환왕은 그 바탕이 하늘에서 내리고 그 영이 선악에서 나와 문무대왕 능비에는 경주 김씨가 고대 유라시아 대륙의 강자였던 흉노, 그것도 흉노왕의 후손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동쪽 끝의 신라는 지리적 한계로 북방의 유목민족과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인식되는데도 김씨왕의 등장과 함께 신라의 유목민족의 전유물인 거대 무덤과 그들이 신성시하는 나무, 사슴뿔로 꾸민 금관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더욱이 신라는 왕의 칭호도 북방의 칸을 받아들여 마립간으로 바꿉니다. 과연 신라의 김씨왕들은 흉노의 후손이었던 걸까요? 으로 바꿉니다. 나무와 사슴뿔, 새, 수식, 영락, 고곡 등 각종 장식물로 치장한 신라의 금관은 화려하면서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신라인들의 우수한 금세공 기술 수준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금관은 한반도에서 오로지 경주에서만 발견되고 시기적으로도 4세기 말 갑자기 출현했다가 150여 년이 경과한 6세기 초반에 또다시 후련히 사라집니다. 삼국유사 왕력편은 김씨인 17대 내무랑부터 22대 지증왕까지 6명의 왕을 마립간으로 표기하고 최고의 칸, 우두머리에 마립간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4세기 후반 백제와 고구려의 무덤은 돌을 계단식으로 쌓아 정상부에 시신을 안치하는 적석총이었으나 신라는 적성 목각분이었습니다. 평지에 목각을 만들고 그 안에 관을 넣은 뒤 사람 머리만 한 당돌을 쌓아서 봉분을 올린 무덤입니다. 돌로 뒤덮인 적성 목각분은 도굴이 쉽지가 않아요. 황급 인간이 출토된 아프가니스탄의 쿠르칸도 이 양식입니다. 이런 유목민들의 세계관과 무덤 양식은 북방 초원지대에 널리 보급됐고 마립간을 표방한 김씨 왕이 다스린 신라에도 전파됐습니다. 새롭게 권력을 쥔 김씨들은 귀족들과 관료들에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 초월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김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황금과 거대한 무덤을 내세웠을 것이라는 거죠. 초월적 지위 마립간 시대가 종식되면서 금관은 사라지고 무덤도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한 23대 거품왕의 무덤은 대릉원에서 서쪽으로 4km 이상 떨어진 산기슭에 있습니다. 평지를 버리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규모가 줄었고 내부 구조도 돌로 무덤방을 만든 횡열시 석실분으로 바뀝니다. 부장품도 황금유문이 아닌 토기류가 주를 이룹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통치체계가 세워지면서 금관의 권위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졌고 불교 수용과 함께 신라의 왕도에 절과 탑이 들어서면서 북방 유목민의 세계관도 영원히 잊히게 됩니다. 율가령 그리고 불교 등 종교적 장치로서 왕의 권위를 부각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다른 반론으로는 경주 김씨를 흉노 왕족과 연결시키는 문무대왕릉 비문, 김씨계를 미화할 목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비석에서 김씨, 선조와 무망한, 화관지후 등의 중국의 인물을 여러 명 거론한 것은 김씨 업적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함이며 전혀 다른 김씨정의 투를 등장시킨 것도 그런 동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흉노족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가 그것도 문무대왕이 흉노족의 후손이라고 대놓고 얘기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대당 고 김씨부인 묘비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상천자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집안을 열어 드러내셨으니 이름하여 소금천씨라 하니 이분이 곧 우리 집안이 성씨를 받게 된 세조시다. 먼 조상 이름은 일제시니 김일제입니다. 흉노조정에 몸담고 계시다가 서한에 투항하시어 무제 아래서 볏을 하셨다. 명예와 절개를 중히 여기니 그를 발탁해 시중과 상시에 임명하고 투정 후에 봉하시니 이후 7대에 걸쳐 볏을 하며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 1954년 중국 성서성 서안 동쪽 교회 곽가탄에서 출토된 이 묘지명에 따르면 신라 김씨는 소금천씨에서 비롯되어 한무제 때 투항한 흉노왕자 김일제로 이어집니다. 경주 일원의 적성 목각분들은 북방의 기마민족이 유라시아 대륙의 극동지역 맨 끝에 자리한 신라에까지 도착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만든 신라 김씨왕족의 뿌리는 당연히 북방 기마민족이라는 사실은 증명합니다. 물론 문무왕 비문에 등장하는 투의 후손이다라는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라의 김씨 내력을 적은 문무왕의 능비는 신라 김씨가 북방 기마민족, 즉 천손의 자식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새긴 것만은 분명한 듯 합니다. 신라 김씨